안녕하십니까,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추석 때문에 한 주 거르다 보니까 좀 보고 싶었죠. 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뉴스를 가지고 한번 시장에 대해서 좀 방향을 잡아볼 텐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요새 좀 그런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수익이 잘 안 나. 지금 시장이 좀 가는 종목이 가다 보니까 결국 종목 대응에 있어서 많은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오늘 또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제가 또 깨우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시장에 대해서 이제 오늘 시작하면서 이번 주 이제 9월 달이 마감이 됩니다. 자, 9월은 3분기를 마감하는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8월 달, 7월 달하고는 좀 다르게 시장이 움직일 수 있고, 9월 달은 조금 더 견조하게 하락보다는 횡보내지는 상승 쪽으로 방향 잡고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일단 기관 외국인 얘네들이 3분기 이제 성적표를 만드는 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수익을 좀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할 겁니다. 자, 한번 시장이 조금 더 왜 견조하게 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수급을 보면, 자, 우리 외국인이 8월 30일이었어요. 이때 1조 1천억 강하게 매수하고 9월 달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매수하면서 한 달 동안 2조 2천억 엄청 나름대로 그동안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시장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죠. 결국 이 스탠스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업종별 차트 흐름을 보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 거래소입니다. 자,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 이게 깜장 색깔이 202평선인데 202평선 이때 9월 중순 때 한번 지지해주고 반등 나왔다 60선 맞고 다시 또 60선 또 60선, 결국은 나름대로 이 60선에서 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밑으로 떨어질 것이냐 위로 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은 잠시 후 제가 말씀드리는 뉴스를 우리가 해석하면서 방향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거래소가 이 200일 이평선에서 논다고 한다면 코스닥은 나름대로 이 60일 이평선 보다도 높은 데서 지금 놀고 있어요. 거래소 입장에서 봤을 땐 부러운 자리이지만, 여튼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향후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여기 테스트할 거냐 아니면 신고가 나올 거냐, 그러한 갈림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9월 달은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어찌 보면 한 번 더 세게 윈도우 드레싱성 물량 들어오면서 시장을 한번 살짝 업시켜주는 그러한 9월 마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좀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는 시장에 한번 뉴스를 가지고 하나하나 좀 접근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뉴스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첫 번째 뉴스 보시면은 미 의회 계속되는 예산 전쟁, 셧다운, 초유의 국가 부도 우려, 중국 헝다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야기되는데, 미국도 무슨 또 셧다운 뭐 이런 얘기가 스물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하나 우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 의회 이번 주에 예산 법안 논의가 있어요. 이 예산안이 또 통과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또 한편 부채 한도 유예 이 문제가 있고, 또 우리 3조 5천억 달러 규모 복지 예산도 있고, 아주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3조 5천억 플러스 1조 2천억 달러도 있죠. 자, 그럼 이거 우리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먼저 이 부채 한도, 이 부분이 이달 말에 해결이 돼야 돼요. 안 되게 되면 뭐 그렇다고 해서 확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증시에 살짝 노이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보면은 주식시장에 뭐 미국에서 법인세를 인상한다, 또 이러한 부채 한도 이러한 것들이 얘하고 맞닥뜨려지면서 지금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조 2천억 달러는 하원에서 통과만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왜? 3조 5천억 달러 니들 먼저 빨리 해줘. 같이 할게. 그러면 왜 이렇게 핑퐁 게임을 하냐? 1조 2천억 달러 얘는 공화당이 아주 공들이는 아니에요. 인프라 투자 쪽이거든요. 반면에 이쪽은 민주당이 또 공들이는 쪽이에요. 그러면 1조 2천억 달러 딱 했더니 3조 5천억 달러 안 해버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되면은 나 1조 2천억 달러 할게. 지금 서로 이렇게 기싸움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네 정치나 그들의 정치나 크게 뭐 다른 것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서로 잘났다고 하는 거는 그들이나 우리나 비슷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자, 미 하원 연방 부채 이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12월 3일까지는 이 정부 셧다운 되지 않게 좀 지원해주고 이 한도 1년 연기하자. 이게 지금 그들의 생각하고 있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가 좀 많이 복잡합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편법을 썼어요. 뭘 썼냐면 접대 3조 5천억 달러하고 똑같이 요번에 이 예산안 부채 한도 같은 경우도 하원에서 미리 통과시켰어요. 왜?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뭐든지 그냥 일사천리예요. 그래놓고 올렸어. 그러면 이 상원에서는 그냥 이것을 표결하게 되면 60표 이상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공화당이 50석이에요. 근데 택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원에서 미리 올려가지고 예상 조정권을 발동하게끔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50석만 돼도 되게끔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한 2표 정도가 여기에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만약에 이 예산안 자체가 처리가 무산되게 되면 연방정부 기능이 위험이 노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노출됐을 때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태잖아요. 결국 공공기관 이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게 되면 이 코로나가 확산세가 지금도 엄청나게 미국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미국은 우리와 다르게 일반적으로 비행기를 많이 타 땅덩어리가 크니까 우리는 차가 아니라 얘네들은 비행기 검색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못하게 되게 되면은 어찌 보면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키면서 진짜 국가의 디폴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원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들 입장에서도 이게 잘 되기 바라기 때문에 아마 또 뒤에서 뭐 3조 5천억 달러를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고 갈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 부채 한도 이거로 인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를 있었느냐. 과거를 보니까 81년부터 지금까지 14번의 셧다운이 있었어요. 연방정부. 근데 이게 문제가 됐을 때 평균적으로 일주일 정도면은 정상화가 되더라. 일주일 정도면 정상화. 왜? 그게 계속 불거지게 되면 공무원들 미국도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나라인데 그들 월급 안 주고 집에서 쉬게 되면 나라 자체가 스탑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일주일 정도니까 해결되더라. 근데 이때였어요. 2011년도 미 금융위기 이후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지수가 18%까지 빠진 이 변종의 케이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면 이 부채 한도에 대한 노이즈는 없어지더라 라는 게
그동안에 시장에서 나타났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뉴스 나오기 전에 이 부채 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부채 한도 이 문제 노이즈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하고 종목이 하락할 땐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도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 미증시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지금 짬뽕돼 있어요. 자, 결국 이 부양한 1조 2천억 달러인 인프라 투자와 3조 5천억 달러인 이 복지 관련된 이 부양안이 얘를 하기 위해서 법인세도 올리는 거고 뭐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도 올리는 것이고 거기에 또 이 부채 한도라는 카드 역시 결국 얘와 얘의 핑퐁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시장이 이쪽 부양한 쪽으로 포커싱해서 더 올릴 것이냐 아니면 이쪽을 부각해서 시장을 하락시킬 거냐라고 했을 때 현 시점의 시장의 큰 투심은 오히려 상승 쪽으로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법인세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누적적으로 향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러한 것들도 실질적으로 뭐 테이퍼링 한다 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냥 시장에 있는 채권 매입을 좀 줄이는 거예요. 금리 인상 내년 먼 훗날의 얘기고 현 시점에서 금리를 0.2%, 0.5% 올린다고 해도 결국 그깟 0.5% 올리는 것보다는 주식 투자해가지고 수익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게 지금 시장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 시장은 왜 그럴까요? 우리 시장은 일단 체력적 체급이 달라. 일단 그래도 지금 외국인이 매수는 해주고 있지만 이놈의 연기금이 꾸준히 팔고 있잖아요. 결국 연기금의 이 매도가 시장의 방향을 흐릿흐릿하게 해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래도 큰 형님인데 형님 자체가 계속 뒷걸음질 치면서 그냥 지가 사고 싶은 종목만 몇몇 사고 시장을 이끌어갈 대표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조금 차별화되게 좀 못 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증시도 뭐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고점 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만 신고가 치고 쭉쭉쭉 가는 게 아니라 고점 언저리에서 맞고 떨어지고 그냥 박스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여기서 종목 대응이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면 요 다음 뉴스를 가지고 우리가 향후 시장에 이쪽도 우리가 관심 갖고 가야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더더욱 지금 시점에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2차 전지 지금 계속해서 피날레를 치고 있는 건데 9월과 10월 되게 되면 분위기 확 바뀔 수 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작년에 경험했어요. 대주주 요건. 연말만 되게 되면 모두가 대주주 요건에 민감한 건 아닌데 일부 몇몇은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매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대주주 요건 여기에 걸려드는 사람들은 누구냐? 많이 올라가네. 많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이 정도만 해도 대주주 요건이 아니었는데 매집하면서 주가 끌어올리다 보니까 대주주 요건에 훌쩍 뛰어넘어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도 준비합니다. 매도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2차 전지 대주주 요건 주요 타켓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잘 보시면서 지금 시장이 2차 전지가 주도는 하고 있지만 결국 9월과 10월 가게 되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조금 인지하시면서 그들 종목 포트에서 담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그쪽에서는 차익하면서 새롭게 가야 될 게 뭔가 했을 때 요 뉴스 한번 보면서 우리 앞으로 이쪽도 봐야 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뉴스는 중국 전력난, 세계 경제 위협 이러한 뉴스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밑에 좀 붙어 있는 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 이런 것들이
진짜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온화한 여름을 보내고 또 가을도 그렇고 큰 태풍 피해도 없고 안정적인 흐름은 보여줬지만 유럽이라든가 북미라든가 이런 쪽은 날씨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친환경 정책, 결국 이 친환경 정책이 분명히 우리 후손들한테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시행했을 때는 많은 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걸 감내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에너지 대란 조짐 이러한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뭘까 한번 좀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세계의 공장이라는 꼽히는 이 중국이 10년 만에 최악의 전력난을 닦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보시면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정말 마스크 없이는 못 견딜 정도로 봄, 가을 되면은 스모그라든가 공기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 작년부터 공기가 너무너무 맑아요. 결국 올해도 공기가 굉장히 맑다라는 건 중국의 공장들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저는 느끼는데 이제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진짜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데 결국 이 중국 공장 셧다운 들어오고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공급 부족이 지금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23개성 중 절반 정도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전력 공급을 할당받고 있어요.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더 다음 내용을 보면 결국 이 중국에서 이 전력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은 이 정부에서 엄격하게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표면적으로 하는데 글쎄요 이거보다는 그 밑에 있는 이 내용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내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합니다. 여기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중국 환경이 이렇게 깨끗해 우리 탄소 배출 이 감축 목표에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나라야라는 걸 글로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 동계올림픽이 쇼맨십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기업들로 하여금 니네 좀 힘들어도 돼. 일단 우리 중국의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 좀 내세울 수 있는 걸 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인내 이게 가능한 게 또 공산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맞닥뜨리고 또한 최근 호주하고 문제가 되면서 이 석탄 가격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 급등하면서 결국 중국 전체적인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결국 전력난의 모든 것들을 대신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전력난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국도 지금 심각하다고 해요. 영국도 하나 딱 보면은 결국 여기서 우리가 어떤 종목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제는 감이 이제 자꾸 이제 모아져 갑니다. 자, 영국 에너지 위기도 심각하다. 국제 가스 가격 급등하고 이산화 배출 감축 의무에 대해서도 얘네들도 열심히 동참하려고 하고 있고 이 블랙시트 이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트럭 운전사가 부족하고 이 블랙시트 초창기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샌드위치를 가지고 프랑스를 갔어요. 근데 빵을 못 먹게. 이거 무역협정 위반으로 이 빵 속에 있는 햄은 갖고 올 수 없어. 그러면서 햄버거 뭐 이런 걸 못 먹게 한 그러한 일도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영국이 블랙시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겪고 있는 것들이 지금 속속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영국 같은 경우도 에너지난을 해결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 포인트예요. 원전으로 회귀해야 된다. 결국 원전 관련 비용 상승으로 인해 신규 원전 부정적이었었는데 결국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포인트고요. 자, 다음 거 한번 보면 영국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 미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원전이
주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주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풍력, 태양력 얘는 의존할 수가 없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바람이라는 게 뭐 맨날 원하는 대로 불어주나요? 불었다 안 불었다 하면 뭔가 좀 그 델리바리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고 태양과 마찬가지예요. 맨날 해 뜨나? 특히 영국 같은 경우 허구한 날 비 오는데 결국 이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좋은 건 알겠지만 얘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대신해 주기 위해서 결국 이 원전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영국 쪽 재무장관의 이야기인데 결국 이러한 뉴스가 자꾸 부각된다고 한다면 우리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관심 갖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10월 달 되게 되면 대선에 대한 이 준비도 이제 자꾸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이야기해 드렸어요. 현 시점에서 이들 종목군들도 이제는 관심 갖고 하자. 왜? 어차피 대선이라는 건 여당하고 야당하고 거기서 나온 사람이 누군가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러면 이 여당 쪽하고 야당 쪽, 그럼 야당 입장에서 이 여당을 헐뜯기 가장 좋은 게 뭐냐? 원전이에요. 그러면 이 여당도 결국은 최근에 한국전력 전기세 올리고 이러한 것들은 얘네들로 하여금 원전을 더 뭐랄까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조금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질 시점이 또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자,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61 이평선 밑에 자리하고 있고요. 많은 종목이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것만 그다음에 한전산업 지금 60 이평선 얘는 딱 여기에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요 61 이평선 올라갈까 말까 그러면 차트 흐름만 봤을 땐 얘가 제일 강하고 얘가 그다음 강하고 그다음은 얘가 강해요. 자, 그러면 이 원전 같은 경우 지금 이 미국에서도 이야기하고 요번 영국에서도 이야기했던 핵심은 소형 원전 SMR이거든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탑은 이 두산중공업이에요. 두산중공업. 그래서 이 원전에 대한 건 주가 위치만 봤을 때도 보면 얘가 지금 두산중공업도 이 6월 달이니까 지금 6, 7, 8, 9, 10. 10월까지 보면 이 10월 달 5달 동안 조정 들어온 거예요. 5개월 동안. 그리고 이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다른 애들에 비해 뒤늦게 발동 걸렸어요. 그래놓고 지금 주종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뭐 어떤 종목이든지 괜찮아요. 결국 이런 종목은 같이 놓고 봐야 돼요. 따라 한 종목이 축축 치고 가면서 먼저 신고가 나왔어. 그럼 그 다음 종목들이 또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일단 지금 자리에서 그냥 갑자기 갈 거냐라고 할 때 이런 애들은 어떻게 가요? 그냥 뉴스. 아직은 이 야당 쪽에서 지금 대표가 뭐랄까 대선 주자가 안 나왔죠? 탑으로 하나가 딱 나오면서 그 사람이 원전에 대해서 계속 막 공약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뿡뿡뿡 치고 가는 거지. 그럼 그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주가 흐름 보면서 분할 매수할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시장은 일단 주식은 심리 게임이에요. 수싸움에서 이겨야 돼. 그러면 내 패하고 이제 상대편 패가 있는데 상대편 패라는 건 뭐냐면 시황, 업황, 얘가 어떤 재료가 있나 그 패를 보면서 내가 종목을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딱 매수한 이 종목 딱 패를 보면서 상대방이 뭐 밀당하겠죠? 하락할 수도 있어. 하락시키지만 그 재료가 살아있으면 갖고 가는 거예요. 중심 잡고 가야 돼. 지금은. 결국 가는 종목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료가 있어야 돼. 어줍지 않은 종목은 지금 정말 때려 죽여도 안 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유 종목 보면 알 거야. 안 가는 종목은 질질이도 안 가. 시장 대비
더욱더 하락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어찌 보면 관심 갖고 가야 될 게 이쪽 섹터도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추가적으로 제가 6시면 뭐 하죠? 공개 방송합니다. 공개 방송에서 지금 슈퍼 메가 트렌드 이 종목군들 정책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확실하게 보따리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